누르면 시작되는 건가? 뭐지? 그치? 뭐지? 반응 안 하는 거지. 아, 배터리 없나 보다. 안 꺼. 뭐지? 제가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 뭐 어쨌든 가자. 육가의 4번이고요. 우리 주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주제 추론. 짠. 자, 주제만 찾아서 이제 가는 좀 글 자체의 답찾기 연습 먼저 좀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선 글의 흐름을 좀 그 흐름을 보여주는 힌트들이 있는지 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말고 두 번째, 뭐, 과학자들은 뭐 힘과 뭘 얻는다, 별거 없고, 3번, 그리고 우리는 종종 뭐라고 생각한다,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뭐 상관없이니까. 그다음 5번 과학자들은 뭐 할 수도 있고 6번 우리는 전형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연결어 하나도 없죠. 접속 부사 연결어 하나도 없고 뭐 예를 들어라든가 이런 것에 힌트도 전혀 없어. 그럼 어떡하지? 그냥 읽어야지. 네, 그냥 읽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문장들이 조금 길게 잠시 미안. 길게 돼 있어서 요 문장 읽기 연습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문장 읽기 연습부터 좀 하고 갈게요. 네. 반응을 아예 안 하는 거지, 얘가 지금. 얏, 얏. 그쵸? 왜 얘가 일어나 했네. 잠깐 미안. 히용. 뭐지? 아, 왜 안 꺼지니? 이 진짜. 대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됐다. 얘야? 안 되겠다, 야. 약간 미안해들아. 왜 이러지? 얘가 반응을 안 하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됐다. 됐다요. 뭐지? 와 그러는지? 보기, 보기. 미안. 아까 정상 작동했는데.
왜 자리가 없죠? 아이씨 진짜 미안 얘들아. 다 떠 있어. 저번에 쓰지 않았니 우리? 이게 6강이구나. 리모컨 신호를 못 봤네 나. 얘들아 됐다. 그냥 갑시다. 네, 미안. 자, 가보자. 원래대로 그냥 쭉 다 읽어서 가야 되고요. 문장이 조금 어려워서 그 문장 읽기 연습부터 좀 하겠고, 여러분은 뭐 거기 보시던 거 그냥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 2번 문장부터 좀 갈 거고요. 자, 과학자들은 힘을 얻고 병렬이죠. Become the priest of our era라니까 우리 시대의 사제가 됩니다. 이고요. To the extent that 하면은 이거 자체를 단어로 외워주셔야 하는데요. 뭐뭐 할 정도로 또는 뭐뭐 한 결과로 또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 유족 이런 정도 이렇게 보셔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뭐 할 정도로라고 해석하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뭐뭐 뒤에 것의 결과 앞에가 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따 같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서 왜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o the extent that 자체가 접속사로서 문장에 반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어떤 형태의 지식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될 거다. 인 거고 아직 문장 안 끝났습니다. 끝나고 된 나왔죠? 안 끝나고 된 나왔죠? 주어 없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can be used 그냥 우연히 나온 수동태 사용되어질 수 있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지식의 형태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가 지금 동사 1, 동사 2의 병렬, 그 다음에 접속사 나오고 있고 새로운 주어 동사, 그 다음 대절 나오면서 동사 하나 더 나오고 있고요. 사용되어질 수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까지 보셔야 하는 문장. 그래서 여기 문장이 좀 해석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장도 먼저 문장 좀 보고 갈게요. 아이고야. 자, 우선은 여기서 문장을 보시면 우리는 종종 consider, 생각하죠. 뭘 생각합니까? that 나오니까 문장, 뭐뭐라는 점을 생각하지 이렇게 반응하기 쉽죠. 자, 그리고 나서 the final test scientific knowledge 주어, 동사. 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동사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바로 콜론 나와요. 콜론은 마침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중, 지우. 지우 오늘도 아프니? 큰일이네. 감기? 힘들어라. 힘드시면 약발로 때워야 돼. 미안해. 어쩌겠어. 약발로 때워야 돼. 약 먹는 거 너무 두려우면 안 돼. 자, 그럼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마침표 같은 거란 말이야. 명사 끝.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대신 그 대시 아니구나 라고 반응하셔야 되죠. 자, consider는 지금 뒤에 대치 명사로 보셔야 합니다. 명 1, 명 2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that은 목적어의 지시 대명사 그냥 그것. 있어주면은 조금 더 편했을 텐데 굳이 됐어 놓은 거고 뒤에 명은 목적격 보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뒤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하죠. 자, consider는 반드시 구조 보고 해석해야 하는데 명명 A를 B라고 생각하다. 요 명사 자리 두 번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도 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수동태로까지 사용되어지는 애. 자, 그래서 요 정도 우선 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문장 해석한다라고 생각하고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자, 보시면 주어가 on question assumption 이고요. 뒤에 that 나오니까 문장 잘 묶어야 돼. 자, 묶어봅시다. 동사 나오는데 반응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 하이픈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중간에 들어간 하이픈은 콤마콤마처럼 앞에 있는 거 설명이니까 묶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이는 contribute 단수 동사 고마워는 나왔지? 이건 됐거. 더 나아가면 역시 또 고맙죠. the lives 단수 동사 나오니까 얘가 제2의 주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대절 묶으면 되네요. 그럼 우린 해석은 어떻게? 첫 번째 문장, 그럼 주어 데리고 와서 두 번째 문장 마침표 처리해서 해석해 주시는 게 편하죠. 자, 그럼 원래대로 잠깐 미안.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앞에서부터 해석해 갈게요. on question assumption이니까 여기서 question은 질문을 받는 이 말이니까 뭔가 그 의문을 가진 이렇게 보시면 되고 on questioned니까 질문받지 않는 이게 맞지? 뭐 질문을 필요 없는 약간 이런 뜻 그러니까 확정적인 뭐 의심할 만한 게 없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의역해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해설지는 뭐라 했니? 의문의 여지가 없는?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네,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가정이요. 그리고 됐 나왔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가정 하면서 내용을 풀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동격이 되실 거고 뒷문장 완전할 거예요. 가보자. 어떤 그리고 또는 모든 이 말이니까 어떤 과학적 지식이든 또는 뭐 모든 과학적 지식이 contribute sustainability니까 지속 가능성 저거 단어 계속 나오죠. 자, 과학적 지식이라면 그것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 문장 완전하네요. 당근 동격. 생략할 수 없고 위치로도 바꿀 수 없고 교과서 시험 범위라면 문법 주의해야 할 부분. 자, 과학적 지식이라면 그것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명백백한 가정. 됐죠? 근데 이 어떤 과학적 지식 혹은 모든 과학적 지식은 뭐와 관련한 거냐면 그리고 관련된 기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관련된이라고 한다면 과학적 기술과 관련한 기술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과학적 지식과 관련한 기술, 즉 과학 지식 혹은 과학 지식과 관련한 어떤 기술, 이 모든 것들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이런 당연 명명백백한 가정들은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믿음과 신념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뭐에 대한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 존재하는 믿음이냐면 지구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구의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식의 중요성에 존재하는 믿음이요. 자, 그럼 내용 잘 잡아야 돼. 자, 우리는 이런 가정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가정? 과학적 지식이라 한다면 그것은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거야. 즉 지속 가능성은 여기서 뭡니까? solving global problem이랑 같다고 보셔도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고 지구의 어떤 건강성,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이런 것에 과학적 지식은 기여할 거다라는 이런 가정은요.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객관적인 지식, 지구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에서의 객관적인 지식의 중요성에서부터 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과학적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객관적 지식이고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지구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흔한 사람들의 생각, 가정이니까 거의 통념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지? 자, 그럼 이 통념을 반박하거나 뭐 이 문제, 이 관점에 대해서 이 관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로 나갈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생각 드셔야 돼요. 자, 간다. 자, 과학자들은요, 힘을 얻고 혹은 사제가 되어지죠. 우리 시대의 사제가 되어진대요. 아까 했죠? 뭐뭐라는 점에서. 자, 사제라고 한다면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해결하는 신의 뭐라고 되니? 일꾼?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자, 모활정 왜냐면 그들은요. 특별한 한때 지식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can be used to do such wonderful thing.
자, 지금 사제라고 표현한 느낌 오시죠? 뭔가 대단한, 그런 대단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힘을 얻고, 막강한 힘을 얻고 어떤 오늘날의 사제가 되죠. 자, 그럼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데 핵심은 뭐야? 과학적 지식이고, 그럼 그 과학적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오늘날 대단한 일을, 평범한 인간을 해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사제, 그러니까 즉 신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흔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가 통념. 자, 그리고 종종 우리는 생각하죠. 자, 그럼 아까 첫 번째 통념이 나왔고요. 즉 과학적 지식이 지구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강한 힘이 있어. 그냥 이렇게 정도 단순하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근데 우리는 또 종종 이렇게도 생각한데 그러니까 두 번째 가정이 다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앞에까지 통념, 지금도 여전히 통념이겠네. 자, 우리는 뭐라고도 생각을 하냐면 과학적인 지식의 최종 시험, 대단이었지, 소리. 그것을요. 그게 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냥 뭐 구구절절이지만 그냥 특별한 과학적인 지식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거야. 과학자는 이 대단한 걸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과학적 지식의 최종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 지식이 진짜 맞는 거냐 아니냐, 아니면 그 과학자 말이 맞냐, 아니면 이거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서 최종 관문이라고 한다면 그 과학 지식이 뭘 해야 돼? 지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힘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과학 지식의 최종 끝판왕의 어떤 그 뭐 시험 아니겠습니까? 관문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뭔 소리야? 즉 다시 말해서 콜론, 즉 다시 말해서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무것도 어떤 힌트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콜론을 좀 보시는 것도 뭐 필요하겠네요. 즉 우리는 말입니다. can do things, 어떤 일들을 해오죠. 자, 그리고 여기서 things가 뭔가 딱히 뭘 받은 게 없잖아요. 그쵸? 이럴 때 things는 뭐 물건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보통은 일들 정도로 어떤 일들, 뭐 해야 할 일들, 업무들, 임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뭘 가지고,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있어. 그럼 그것의 결과가 뭔데요? 과학을 최종 시험의 관점이라고 여기고 그 과학이 최종 시험의 관문대를 통과했다면 정도로 보면 되죠. 그냥 계속 딱히 애매해라고 한다면 그냥 뭐요? 과학적 지식이요. 객관적 지식이라든가 또는 과학의 특별한 형태죠.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에서. 즉 그것을,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린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서치해즈 그것을요. 과학기술이요. 과학기술과 과학적 지식을요. apply, 적용해보는 거죠. 뭐에 적용하냐면 to reverse the decline of unendangered species니까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감소를 reverse, 역행할 수 있는, 즉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혹은 종을 그 특정 종을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적용해 보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regardless. 자, regardless of 하면 뭐뭐와 무관하게 뭐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regardless는 뭐로 해석해야 되니 얘들아? 무관하게 이런 건데 우리 해석에서는 몰라 했냐면 제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드렸고 뭐 해석에서도 그냥 이렇게 했네요. 뭐야? 상관없이 이 말이니까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말이야 하고 갑자기 근데 이렇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역접 정도로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날 다음의 사실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나오면서 뭘 알고 있냐면 과학과 사회의 결과들 사이에서의, 자, 과학과 소셜 아웃컴스야 사회적 결과라고 했으니까 과학적 지식을 뭐 여러 멸종위기 종을 보호한다거나 그걸 되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과학적 지식 혹은 과학적 기술 이런 것으로 인해 나온 어떤 결과들,
이런 거 사이에서의 relation, 연관성이라고 나오는데 연관성에 대한 관점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이 단어가 요즘 계속 나오는 거 보이죠? linear 무슨 뜻? 선형의, 일직선상의 이런 뜻이지. 즉 우리가 과학이라고 했을 때에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지식과 기술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이렇든 저렇든 어떤 방식이든 적용해 본 거야, 현실에. 그리고 그것의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즉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써 먹어서 그걸 어떤 사회적인 결과물이 나왔어. 그것에서의 어떤 일직선상의 선형상의 어떤 관계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이걸 했으니까 이 결과가 나온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 멸종위기 정의 감소를 줄여냈어? 그럼 뭐의 덕이야? 이 과학 기술의 덕이야. 그냥 일직선상으로 단순하게 보게 되는 이러한 관점은 is flowed, 결함이 있다. 결함을 가진 것이라는 점도 우리는 근데 동시에 오늘날 알고 있잖아요. 갑자기 관점 급전환.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지구 변화의 문제를 대처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막강한 힘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흔한 통념과 가정을 이야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동시에 뭐도 알고 있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관점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관점은 결함이 있다는 것도 근데 동시에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점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관점을 소개해 줬는데 이것도 우리가 모두 아는 거래.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통념과 앞에서 나온 통념과 뒤에서 흔히 갖고 있는 또 생각, 우리가 안 알고 있는 이 생각, 이 둘은 다 통념이야. 근데 둘이 역접의 관계를 갖고 있네요. 그죠? 되게 특이한 글의 글쓰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결함이 있대. 이것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다음부터 뭐 얘기해 주겠어? 이렇게 앞에와 같은 통념이 어떤 결함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관점에서 풀어주겠죠. 가보자. 과학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죠. 그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과학의 기본적인 관점이어야 한다며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맞아 하고 1번을 인정. 그지? But 그러나 말이야. 우리는 그것의 기여를 평가해 볼 수도 있지 않니? 여기서 이치는 뭐야? 과학 지식과 과학 기술이죠. 그것의 기여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도 있어. 뭐에 대한 기여? 당근, 지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고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여기 거 그대로 데리고 왔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에 대해서 근데 우린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뭘 함으로써 평가해 볼 수 있냐면요. 아이쿠야. 온리 바이니까 이걸 통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 거야. 이걸 함으로써만 평가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과학의 기여, 지식의 기여 이런 부분들 평가하기 위해선 반드시 얘를 해야만 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왕강조 이거 해야 해. 뭘 할 수 있냐면 incorporating broader contextual and social ecological question이라고 나오니까 더 광범위한,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맥락적, 즉 상황적, 그리고 사회 경제학적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과학적 지식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과학적 지식의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 과학자들이었거든. 그치? 그럼 과학자들이 지금 사회 경제학적 질문 이런 거에 답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과학자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맥락적 사회 경제학적 질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과학 지식의 결과 또는 기술의 결과, 무슨 결과? 이 사회에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결과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즉 그럼 여기서 결함이 있다라는 건 무슨 관점인 거야? 과학자들이 신이야. 얘네 말이 다 맞는 거야. 너 설명할 수 있어? 얘네 거 반박할 수 있어? 아니 못하잖아. 과학자가 다 맞는 거야. 얜 결함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더 광범위한 맥락과 사회 경제학적 측면의 질문 이런 것들이 반드시 덧붙여져야만 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대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말도 중요하겠습니다. incorporate인 거니까 incorporate 하면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결합하다, 통합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주의. 자, 즉 이것들을 결합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죠. 즉 우리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 말이죠. 지속 가능성을 우리는 뭐라고 여기게 될 거냐면요. 즉 지속 가능성이란 새로운 관점 나오죠. Do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Out ther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그것, 거기를 넘어서 나아가서 밖에서 이란 뜻이지. 자, 그러니까 세상 거기 그것이 존재하는 그곳 밖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우린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뭐 할 때? 실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재평가들을 필요로 할 때면 말이에요. 자, 뭐에 대한 재평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설정하는 방법, 우리가 문제 자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그럴 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속 가능성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전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이게 뭔 얘기하는 거니 그러면? 자, need to 나왔거든? 이거 주제야? 우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야? 아니지. 우리가 뭔가 지금 설정한 문제들에 대한 설정한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을 설정하는 어떤 방식, 그 방식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을 때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대로 우린 전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아 맨 마지막 문장은 다시 맺은 말 첨언 같은 경우고 우리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1번의 관점을 다시 반박하는 거라고 보셔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 2번의 관점이 우리가 필요한데 너희들도 잘 알고 있잖니? 이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통념과 반박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형적인 글쓴이가 하나의 주장을 제기하는 거죠. A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으로 역접을 하는데 보통 통념 반박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데 A와 반대되는 견해의 B주장을 소개하는 방식의 역접의 글을 쓰고 있는 거네요. 그치? 근데 문장 자체를 굉장히 좀 뭐라고 되지? 쉽게 쓰지는 않았죠. 그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썼고 여기서 니가들리스가 양보의 부사절, 마찬가지 양보 부사절처럼 역접의 연결어로 쓰고 있다는 점을 잡으셔야겠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주제문 나온 거 어디요? 지금 주제문이 제가 콜론을 통해서 보통 주제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콜론은 앞에 문장에 대한 1번에 대한 어떤 문장을 정리하는 수준이었고요. 역점 나오고 나서 4번 문장과 5번 문장 핵심은 5번이죠. 결함이 있어. 어떤 결함? 5번과 같은 결함. 이렇게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답을 기초를 잡아야 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5번 그대로 표현한 거 찾으셔야 됩니다. 5번 그대로. 5번은요. 상황적, 그 다음에 사회 경제학적 문제.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영역 밖에서 뭔가를 과학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 다른 부분이 결합되어져야 해. 그래야 지구 변화, 지구 문제들을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통합적 관점이 중요한 거네요. 답 몇 번? 여러분아 몇 번? 다 풀어보셨겠지. 몇 번? 답은 5번이겠네요. 그쵸? 유의어 그대로 나왔죠? integrating 하면은 통합하다 라는 뜻이죠.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아직도 혹시 안 외웠다 하면 안 돼. 자, integrate 하면 통합하다. 아까 incorporate, combine 뭐 이런 단어랑 뭐 같은 단어고 combine 너무 쉬우니까 안 쓸게요. 자, 그 다음에 integral 하면 무슨 뜻이니? 얘는 형용사인데 integral 하면 필수적인, 중요한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필요성, 뭐의 필요성? 사회 환경적 요소들을 어디에다가 통합시켜? 과학에 통합시키는 것의 필요성. 뭐 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까 사회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했고, contextual, 맥락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둘 그냥 합한 거예요. 맥락,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다음 어떤 상황? 사회 환경적. 사회 환경에 뭐가 있어? 문화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냥 다 통합적으로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 4번. 그 다음에 4번.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 묘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유용성, 효용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 자, 여기에서는 다양한 과학적 방법 자체가 수단 이런 것들이 소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의 효용성은 과학으로 입증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적 견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나온 이유는 unendangered species,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요것 때문에 나온 거니까 틀렸고. 2번 지속적인 과학의 발전, 뭐에서의 미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어떤 중심적 필수적 중추적인 지속적 발전인데 뭐의 발전? 과학적 발전. 자,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과학의 발전이 central, 필수적이고 핵심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역시 반대 1번의 관점. 3번 필요성, 뭐에 대한 필요성? 과학이 경제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의 어떤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경제 발전 얘기 절대 아니고요. 과학 문제, 과학적인 것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requirements라는 단어 잘 정리하셔야죠. 필요 조건, 필수 조건 이란 뜻이고 필수 사항, 필수 항목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오답 처리까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들 조금 가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뚜루룽. 아까 이거 설명 안 했네. 네.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여러 뜻이 있을 수 있고, 자, 여러분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 뭐뭐 할 정도로예요.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도 그냥 직역할 수는 있어요. 과학자들이 특별한 지식의 형태를 이런 멋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니까 우리 시대의 사제가 되는 어떤 신과 같은 힘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뭐뭐 할 정도로 라고 해석해도 돼. 근데 약간 좀 이상하지. 뭐뭐 할 정도로 사제가 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함으로 라는 이유를 제시하는 거로 여러분이 보셔야 하고, 되게 쉽게 바꾼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인댓이라는 걸로 바꿔도 크게 무리 없겠네. 바꾸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댓이란 접속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점에서 어떤 신과 같은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라고 설명한 거고요. 넘어가서 자, 아까 리니어란 단어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직선상에 선형상에 이런 뜻이고, 그래서 A 하면 B가 곧바로 나오는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simplified라고 돼 있는 단순한 관점, 그냥 전형적 관점, typical과 같은 이런 의미로 맥락상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밑에서 전형적으로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라는 단어의 typically 이라는 단어가 밑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리니어는 단순한, 그 다음에 일직선상의 선형상에 고정된 약간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결함 있는 이런 단어는 당근 아셔야 할 거고, 쉬운 단어죠. defective까지 당근 알아야 하고, 내신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 여기 중요. 단어 채워 넣기에 서술형까지 내실 수 있게, 그 다음에 바뀌는 단어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linear view of the relation 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판적 관점인 거예요. 과학과 사회적 결과 사이에서의 너무 단순화된 연관성, 단순한 관계 정도로 보셔야 하고, 자,
어떤 사회 문제가 일어났어. 그래서 과학적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들, 뭐 예를 들면 뭐 코알라가 몇 해 전에 호주에서 산불이 어마무지 크게 나고서 코알라가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 코알라의 종의 감소들을 해결할 거야. 해결 못했어. 그럼 이 과학적 기술이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니까 결함 있는 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심? 그래서 여기는 왕중요 대신 들어가시는 분들 연결어까지 왕중요 친구 연결어 쉬운 거 확인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nonetheless, however, but, despite that, in spite of that. 자, 그래서 that로 표현했을 때는 앞에 문장 받은 전치사인 거 다 아시죠? 물론 although를 쓸 수도 있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비록 그것이 어떤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내신 들어가시는 분은 여기 왕중요하게 봐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까지도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띠리링. 네.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주제는 어디랬어요? 온리로 통해서 딱 여기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빅한 주론 들어가는 거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고 이 문장 되게 어려워서 내신의 시험 범위라면 이 지문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우리 7과로 좀 갈게요. 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가보자. 오버버 투어리즘이라는 어떤 개념은요. 자,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대요. 네, 직역한 거고, 자, 레스트 온 하면 뭐의 기초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뭐의 기초에 있냐면 또 별거 또 나왔네. 어썸션 가정의 기초에 있죠. 근데 어떤 가정? 어떤 특정한 가정이요. 그러니까 아까는 전형적 가정이었고 이거는 특정한 가정이래.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어떤 특정한 생각의 기초에 있는데요.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people and places common in tourism.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 쭈루룩 나오고 있는데 그냥 명사 about이니까 명사네요. 사람과 장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장소냐면요. 흔한 사람과 장소요. 뭐에서 여행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혹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흔한 사람과 장소에 관한 특정 가정에 기초하고 있죠. 뭔 말이야? 어쨌든 정리해보자. 여행이란 가장 흔한 사람들, 장소들에 대한 특정 생각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여행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사회과학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흔하게 제기되는 사람들과 어떤 생각 사람과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대요. 네. 그냥 여기서 우리는 그냥 오버 투어리즘은 흔한 어떤 사람들, 어떤 장소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가정에 기초했구나 정도 보면 되겠네. 그치? 이거 별 뭐 뻔하죠? 여행 연구할 때 제기되어지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제가 바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첫 번째 문장 보고 너무 광범위하잖아. 별 얘기가 나온 게 없잖아. 좀 가주는 게 좋겠고 어쨌든 저쨌든 여기선 사람과 장소에 대한 어떤 생각인데 뒷문장이 보스 둘 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네들을 추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however로 바로 넘어갈 거니까. 그치? 자, 이 둘 다 사람이나 어떤 장소들은 다음과 같이 여겨진대요. 우리 아까 봤죠? think of A as B를 A를 B라고 여기다. 걔랑 똑같은 게 think of 대신에 see 쓰는 거고 지금 목적어 없어서 수동태운. 그 문장 우리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이 수거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뭐라고 여겨지다. 뭐라 여겨지냐면 사람이나 장소 둘 다는 명백하게 define and demarcate 라고 나왔는데 쟤는 단어를 줬죠. 아마 뭐라 줬냐면 구체화하다 라고 줬을걸? 경계를 정하다. 그쵸?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되어지고 그리고 명확하게 경계가 드리워지는 것으로 여겨지죠. 즉 여행할 때 어떤 여행 가는 사람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행 가는 장소, 목적지 이런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정의되어지고 규정되어집니다.
거고, 자, define은 정의하다라는 뜻이 있고 제한하다라는 뜻도 있죠. 걔 친구 단어로 그냥 별 처리 안 줘도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었던 단어고요. 둘 다 명확하게 정의되어지고 제약되어진대. 그리고 나서 보시면 people, 사람들은 이렇게 나왔네. 지금 오버투어리즘은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거니까, 그치? 사람에 대한 문제. 어떤 특정 장소가 문제인 거니까 장소. 지금 둘 다를 설명한 거고 둘 다 명확히 제한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in a similarly 같은 방식으로 장소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투어리즘에서 고려되어지는 어떤 계속 문제로 제기되어지고 거론되어지는 사람과 장소 둘 다 이렇고 저런데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되어지죠. 그냥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비슷한 방식으로 라고 하면서 나열될 거야 라고 말씀드린 게 요걸 얘기한 거고, 자, 사람은 어떤 거냐 보면 사람들은요 프레임 하면은 틀을 짜다 뭐 이런 건데, 그냥 여기서는 아까 define이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서 뭐뭐라 여겨지다 정도로 봅시다. 또는 제한되어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라 제한되어지냐면 bounded social actors니까 뭔가 그 경계를 이루는 뭐 사회적인 행위자라고 여겨진대요. 정의되어지고 뭐 그렇게 우리는 그 관점을 갖는데요. 근데 어떤 사회적 행위자냐면 either A or B가 나오겠지. either or. 근데 병렬이 명인의 그러니까 host or guest 정도로만 나온 거네요. 자, 그러면 호스트면은 뭐야? 집주인이니까 여행을 가는 곳에 사는 사람들. 그치? 만약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간다면 제주도민들이네요. 제주도민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행위자 혹은 놀러 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자라고 규정되어집니다. 즉 오버투어리즘과 관련한 행위자가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그 사람들은 놀러 가는 사람,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 이런 식으로 제한된 사회적 역할을 갖고 있대요. 됐나요? 자, 비슷한 방식으로 장소도 그렇대. 근데 그 장소는 다음과 같이 여겨질 건데 stable containers, 아주 안정적인 용기로 여겨진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용기는 무슨 의미일까?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담는 거네. 누굴 담아? 놀러 온 사람을 담거나 거주하는 사람들 담는 공간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블 컨테이너라고 하면 그냥 뭐 사람들이 사는 곳? 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안정적인 용기라고 여겨진대요. 근데 그 용기는요, clear boundary, 아주 분명한 경계선을 가진 용기죠. 예를 들면 제주도에 분명한 경계가 있죠? 확실하지 않니? 사면이 바다? 제주도는 땅 하고 떠 있잖니? 그런 명확한 경계를 가진 안정적 용기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야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된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방식, 우리가 오버투어리즘을 접근하고 이 관점을 생각할 때 어쨌든 우리는 사람과 장소라는 문제들로 흔히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오버투어리즘과 관련한 사람들, 장소들, 이것이 둘 다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둘 다 비슷한 방식이래.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 비슷한 방식 얘들아 뭐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뭐야? 놀러 가는 사람들, 놀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이게 비슷한 거는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제기되어지는 게 뭐예요? 명확하게 제한되어지고 규정되어지는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도 놀러 가는 사람, 놀러 거기서 원래 사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회적 행위자인데 어떤 행위자 경계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회적 행위자. 난 놀러 잘 안 가. 나 직후 집순이야. 그럼 난 여기랑 관련돼야 안 돼? 안 돼. 그치? 근데 내가 집순인데 난 제주도 집순이야. 관련돼야 안 돼? 관련되지. 나 거기 사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경계를 가지면서 접근합니다. 요게 시밀러 웨이인 것 같네요. 그지? 이거 잡아놓지 않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지? 자, 그럼 9번 간다. 그러나 말이야. 그러더니 시작이 이런 장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장소들은 윙 사람이 아니고 장소만 나왔다 우선 그지? 장소요 어떤 장소요? such as cities 어떤 도시들이요 혹은 regions 어떤 지역이요 혹은요 even whole countries 전체 국가들 이럴 수도 있죠. 자 예를 들면 제주도는 도시야 리즌이야? 제주도 제주도? 도시야 리전이야? 확실해? 제주시잖아 행정구역상. 시티 아니야? 여긴 지방이니까 이러면서 리전이라고 한 거야? 아니 제 질문이 뭔지 뭔 말하는지 알지? 서울은 시티야 리전이야? 맞아. 그럼 제주도는? 이제 그래? 그럼 여기 서울 그럼 여기 제주도 그럼 whole country는 어디야? 네 그쵸 대한민국 이런 장소들 근데 어떤 이런 장소들이 어떠냐면요 being prompt as a destination and described as victims 쪼쪼쪼 막 이렇게 나간다 문장 대빵 길어 자 뭐 처리해야 돼 여기 읽으려면 우선 and 처리해야겠네 그치 and 바로 뒤에 단어의 종류를 봤는데 동사야 그러면 형태까지 described PP B 그럼 A를 못 찾으러 가야 돼? 미안 PP 찾으러 가야지. 유 있네. being 뒤에 유 있네. 그치? 그러면 being prompt, being described. 잡히죠? 잡히고 나서 해석할 수 있어. 집중.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어려운 거 있는데 우선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자, 내신 보는 친구들은 중요. with 나왔다. 명사 나왔다. 그러더니 ing 사실상 PP인데. 사실상 PP인데 이거 뭐야? with 분사구문이지. with 명 분사. 그치? 근데 with 분사구문 몰라도 해석은 대충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분사구문 알고 있으면 좋고 저는 해석만 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그냥 앞에 있는 명사 누구? places를 수식하는 분사처럼 보셔도 괜찮죠. 무슨 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prompt와 describe는 누구 수식해? such as는 예시 들어준 거니까 장소 수식하네요. 자 그럼 도시라든가 지역 혹은 때때로는 국가 그 자체라는 어떤 도시를 생각했을 때 근데 그 도시들은 어떤 곳, 그 지역은 어떤 그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목적지로 being prompt 촉진되어져요. 판촉되어져요. 장려되어져요. 여러분 제주도로 오세요. 뭐 이렇게 목적지로 장려되어지는 장소들이요. 혹은요 describe 묘사되어지죠. 정의되어지죠. 뭐라 정의되어지냐면 as victims of over-tourism 과한 여행의 과잉의 희생자로서 여겨지는 장소요. 자 그럼 이 두 장소는 좀 성격이 다른 거야. 뭔 소리지? 여행 오세요. 제주도로 오세요. 그 다음에 오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오지 마세요. 인원 제한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행과 관련한 곳들, 장려되는 곳 혹은 오버 투어리즘으로 희생자로서 정의되어지는 이제 여러 여행지들. 이런 여행지들을 생각했을 때, 고려했을 때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치? 그랬을 때 여러 일들이 또는 현상들이 become more complex,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여행으로 장려되든 희생자로 여기가 문제 지역이라고 여겨지든 간에 여기서는 1보다는 상황 정도로 보면 되겠죠. 1 상황 물건 약간 이런 식의 해석하면 돼요. 상황들은 좀 복잡하다고요. 그러나 복잡합니다. 됐나요? 느낌 오니? 자, 다시 앞부분. 오버투리즘 하면 우리는 사람 문제 또는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든 장소든 우리는 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죠. 어떤 방식? 제한되어지고 정의되어지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지는 대상이 존재한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들이 여행지로 장려되어지거나 혹은 희생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문제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황은 어떻다? 복잡하다. 그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고 정의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컴플렉스랑 뭐가 정확하게 반이어야 여기 define 같은 거랑 반이어가 된 거네요. 그치? 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봐도 될 것 같고 상황은 복잡해 정도로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보자. 간다. 답
오버 투어리즘과 관련한 여행지 또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문제들은 복잡하다. 답 몇 번? 5번? 오버 투어리즘, not simply a matter of people and places. 와, 그냥 그대로네, 그치? 아유, 이렇게 쉬울 수가 수능이야? 하고 가? 가? 아유, 그래. 전체점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느낌상 지금 다 맞춰서 94인 것 같아. 막 모르는 거 2개밖에 없어. 그러면 더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가도 돼. 근데, 어이씨, 나 하나 더 아리까리인데? 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지. 어디 읽을 거야? 어디 읽을래? 7번으로 간다. 멋진데? 사실상을 해결해야 해? 반박당할 건데, 그런 하루? 어? 더 위에 봐? D라고 한 거야? D라고 한 거죠? 미안해요. 7번이라고. 되게 창의력이 있는 관점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봐야 돼? 당연히 뒤에 봐야지. 그치? 가보자. What'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s? 라고 나오네요. 어쩔 주어라고 처리해야지. 과도한 것, 그러니까 과잉인 것. 그러니까 즉 과잉 뭐라고 되냐 이거. 여행의 과잉. 그러니까 여행 너무 많이 오는 것. 아니면 out of proportion, 비율이 벗어난 것. 그럼 비율이 벗어난 것이래. 얘는 과잉이니까 얘는 많이 안 오는 거니? 그럼 균형에서 벗어났대. 비율에서 벗어났대. 이것도 많이 오는 거라고 봐도 되지. 물론 너무 안 오는 것도 문제지. 우리나라 제발 놀러 오세요. 근데 아무도 놀러 안 와.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뉴스 볼 때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올해 전체 뉴스 그 여행객들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해외로 여행 나가는 수치는 몇만 명인데 우리나라 들어온 여행자는 몇 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서 뭐 놀러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그런 표현일 수도 있죠. 근데 맥락상 여기선 뭐에 더 가까워? excessive 가깝긴 하죠. 근데 단어 얘기한 거예요. 자, out of proportion 하면 뭐뭇을 벗어난 이란 뜻이고 균형이 맞지 않은으로 보셔야 돼요. 단 한 단어로 바꿀 거야. unbalanced 하시면 되네요. 그치? 너무 많은 거나 혹은 불비례한 것은요. 매우 상대적인 거예요. 와, 짱 중요하네. 야, 다 상대적인 거야.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명확하게 나올 수 있냐? 다 상대적인 거야. 제주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러 와. 근데 제주도는 됐다 크고 정화가 잘 돼. 만약에 그렇다면 많이 놀러 와도 괜찮지.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또 그렇게 밖으로 놀러 나가. 나가는 사람도 많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 그럼 평상시가 계속 평균 유지되지. 문제 아니야. 아니지. 상대적인 겁니다. 자, 이게 뭐랑 같은 말이야? 컴플렉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고요. 뭐랑 반이어야 명확하게 정의되어지고 명확하게 경계선이 분명하죠. 이거의 반대말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more related. 뭐랑 더 많이 관련이 돼 있냐면 other aspect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점들, 다른 요소들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과 관련이 있대. 뭐보다는 physical capacity, 물리적인 용량.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수용량이라고 하셔도 되고 능력이라 하셔도 되는데 이 글에서는 수용량이라고 정확하게 해석해도 괜찮겠어요. capacity는 능력이란 뜻도 있지만 뭔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있고 여기서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과잉 오버투어리즘이니까. 물리적 수용량보다는 다른 관점과 요소들과 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연의 적인 분해라든가 저하, 여기선 저하야. 자연의 상태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 자연 환경의 파괴 정도로 의역하시면 되겠죠. 혹은 경제적 누수, 아까 말한 해외로 너무 많이 놀러 가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 적어서 우리는 여행 문제에선 계속 손해야. 이런 경제 누수, 이런 거와 같은 거요 라고 표현했네. 저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서치해질 예시는요. physical capacity예요? other aspect예요? 물리적 수용량이야? 다른 요소야? 경제적인 누수라든가 환경 파괴와 같은 이런 거요. 이거 뭐야? 그치, 다른 요소지.
이런 거와 같은 다른 요소들과 더 많이 관련됐다고요. 그냥 그 곳의 어떤 물리적인 능력 정도로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물리적 수용 능력으로 여기서 언급된 건 그럼 뭐야? 파생식 뭐좀 추론해 보자. 물리적 수용 능력. 딱 정리되어진 물리적인 부분이거든. 자, 우리 한국의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밀량을 가지고 말하면 돼, 안 돼? 밀양, 곡성 이런데. 지역 이름 말한 거예요. 밀양이 어디야? 어디지 알아야 놀랄 같은데 참 제가 진짜 안 가는 곳 얘기한 거야. 곡성. 무서울 것 같지? 와, 가서 뭔가 아무거나 물면 안 될 것 같고, 그치? 자, 이런 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오버 투어리즘 얘기할 거야. 한국이라면 어디 얘기해야 되니, 얘들아? 서울? 또. 제주도. 그치, 또. 부산. 대도시 중심으로 여행하시나 봐요. 또, 울릉도, 독도. 막 이런데, 독도, 울릉도에 여행객이 너무 많이 몰려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런데, 명확하게 뭐야? 물리적 능력 얘기한 건데, 정확하게 능력 얘기보다는 물리적 요소 얘기한 거거든. 이거 뭐니? 어디부터 어디? 특정한 장소. 이것도 물리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치?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뭐다? 오히려 다른 요소와 관련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능력도 상대적인 것이 더더라. 얘기 남네. 자, 그럼 가자. 답 5번 확실해야네? 하네. 그치? Not simply. 간단한 거 아니라고요. 그럼 바꿔서 어떻게 하다고요? 복잡하다고요? 상대적이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복잡하다는 두 가지로 얘기했지? 이 문제는 늘 상대적이다. 하나 더 뭐? 다른 요소들과의 그냥 단순히 여행이나 피지컬한 능력, 그 지역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고려할 것들이 많다. 이해되시죠? 네, 답 끝. 자, 그러면 이제 오답 처리하자. 1번. 오버 투어리즘의 해결책. 복잡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것까지.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복잡과 간단함을 다 이야기하는 1번. 나와 안 나와? 맞아 틀려? 어디가 틀렸어? 응? 뭐라고? 맞아. 솔루션이 전혀 안 나왔지. 자, 답이 애매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추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복잡하다. 다른 걸 고려해야 한다? 그럼 해결은 복잡한 데서 나와야지. 1번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아, 여기에 답으로 표현된 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글의 소재가 분명하게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글은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뭐야? 컨셉, 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1도 안 나왔는데 고름 교환돼? 안 돼. 심지어 해결책 드리래. 여러 해결책이어야 해. 한 개도 안 나왔는데 왜? 그치? 자, 2번. What makes popular destination? 자, 무엇이 인기 있는 목적지를 만드는가인 건데 뭐냐? 이렇게 방문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왔어? 전혀 안 나왔고요. 3번. 여행에 대한 어떤 여행 목적지, 즉 여행객들의 투리스트 어트랙션이니까 그냥 여행 명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관광 명소. 오버 투어리즘의 승자인가 패자인가? 복잡하니까 승자일 수도 있고 패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상대적인 거랬는데 안 돼. 자, 4번. 오버 투어리즘의 굉장히 심각성. Much worse than imagined.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심각성 나왔어요? 아니요. 심각성 안 나왔어. 자, 그러니까 답 몇 번? 5번 고르시면 되네요. 굉장히 심플했네. 그치?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어를 빵 하고 주면 와 땡큐 하고 접근해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어 들어간 부분까지 좀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어 아까 안 봤는데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따라서. 이거 놓쳤네. 자, 따라서 하면서 앞에 것에 즉 여행
사람과 관련했을 때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사람과 장소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사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 더.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7번에 사실상 하면서 제가 역접일 수도 있고 예시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번 문장 뒤에 보면 이 표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There are examples. 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러면 7번 문장은 예시야? 봐봐라. 이것들에 대한 예시들이 있대. 자, 그럼 오브 뒤에는 예시야? 이것은 문제다. 의 예가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오브 뒤는 예는 아니야. 그지? 근데 사실 이런 예들이 많아요. 하는 사실 뭐뭐에 대한 예들이 많지.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앞에 일반적 진술 정도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거의 예니까 여기는 일반적 진술이야. 그러나 이런 일반적 진술들이 있어.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것의 결과로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뭐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지. 의문을 표현하고 있지.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조금 더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앞부분에 대해서 언급됐다라고 보시면서 그러나 나오면 되고 그리고 이것의 예시로 오히려 8번 문장에 나온 거죠. 대충 보면 에펠탑 얘기 나왔네요. 그치? 글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네. 짠! 넘어갈게요. 몇 번 가냐? 2번. 여기 말고 또 볼 게 있나?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정리되어져 있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내신 범위 들어갈 때는 좀 자세히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잘 관수하세요. 명지고 분들은 아이고 하고 학원 가는 길에 버리고 가지는 말고 요즘 봐. 자, 2번. 왜 아직도 1번이야? 이거 2번 맞지? 아까 그 게이트웨이였어? 아이씨. 게이트웨이는 안 할라 했는데. 시험 범위. 얘 게이트웨이 들어가요, 혹시? 가충. 몰라? 수업해야 하네, 학교에서. 게이트웨이. 수업을 안 듣는 건 아니지? 아직 수업을 안 한다고? 아직 안 했어? 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들어가겠네. 충은 아직도 교과서? 교과서 진짜. 자, 갑시다. 1번. 자, 보자. 연결어 찾아줘. 또? 또? 있음 없음? 자, 그럼 시그널 뭐지? 나 주제 하고 있는 거 있어 없어? 체크, 그쵸? 체크해봐라. 명령문. 과연 이건 시그널 맞을까? 확인해봐라. 어쨌든 명령문이니까. 그다음 점검해 확인해 보래. 뭐 해야 돼? 확인해야지. 그치?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그냥 대충 이렇게 봐도 막 되게 뭐 구체적인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나오지 않냐? 그치? 막 구체적인 애들이 나오지. 그럼 이거는 뭘까? 예시일 수 있겠죠. 구체적인 부분들 예시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구 들지. 그치? 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도 빠르게 가보자.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장. 연구에 따르면 근데 누가 있어?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나오고 구체적인 거 막 나왔으니까 연구 결과 그냥 설명하는 거겠네. 그치?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졌을 때 연구 결과는 이렇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빡 설명해 주는 부분을 찾아야만 할 것 같아. 그치? 연구 결과 빡 하고 나오는 부분 찾아볼래요? 여기로 봐도 되고 본인들 걸로 봐도 되고 연구 결과 빡.
그쵸. 맞아요. 4번에 연구 결과 보여요? 어디 보여? found that. 그쵸. 주제도 더 스터디야. 연구는 다음을 발견했다. 또 어떤 것들이 설명문의 신호라고 했죠? 뭐뭐를 보여준다. 뭐뭐라고 설명하다.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뜻이지만 설명문에선 시사하다. 즉 뭐뭐라는 점을 보여주다. 또는 연구가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연구 결과에 구체적 수치가 삑 하고 나오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상황의 결과일 수 있어. 그치. 특정한 연구라고 했을 때는 A라는 조건과 뭐 B라는 조건을 나왔을 때 얘의 조건, 얘의 조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즉 비교군과 대조군? 맞아? 비교군과 대조군은 딱 같은 말이야? 미안해 자꾸 그런 거 물어봐서 어쨌든 A군, B군 됐지? 자 우선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4번 문장은 꼭 봐야 될 것 같고 2번 볼래 말래? 2번 문장 even worse 심지어 더가 게다가 더욱이 안 봐? 네. 우선은 답 모르면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막 건너뛰는 거는 여러분 지문을 좀 빨리 나가고 주제 파악하려고 하는 거였고 뭐 어려우면 다 읽는다는 게 대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번 넘어가. 그러면 뭐 질문 어쩌고 저쩌고 4번 결과. 그러면 그리고 6번 체크. 이렇게 냈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읽고 4 읽고 6 읽고 풀어볼까? 아? 어디 읽을까? 각자 읽고 생각해봐 이것들이. 난 어디 읽을까? 다 읽는다? 다 읽는다. 뭐 그쵸? 시그널 어디 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읽을래? 마지막 문장 읽어 안 읽어? 7번. 읽어? 왜? 물어보니까 왠지 읽어야 될 것 같아. 7번 읽어 말어. 안 읽어? 읽어? 안 읽어? 다 안 읽어? 안 읽어? 민석이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그래? 안 읽어. 자, 한번 해보자. 간다. 자, 다음 연구에 따르면은 말입니다. 평균적인 가사의 일은요. ends of ing 하면 결국 뭐뭐로 끝나다. 반드시 외우셔야죠. 결국 뭘로 끝나요? 뭘로 끝나냐면 its grocery spending이니까 그 집의 식료품의 소비의 평균 14%를 낭비하고 있대. 버리고 있대. 그러니까 음식을 사서 한 14%는 그냥 버리고 있다. 버리고 있대요. 자, 근데 뭐 함으로써 throwing away unused or unspoiled food. 뭐 같은 말인데 안 먹었고요. 그래서 상했대요. 그래서 안 먹고 버려지는 상해서 버려지는 게 14%나 된대. 그치? 냉장고에서 그냥 버려지는 애들 있지. 그지? 네. 심지어 어쩌고 저쩌고 15%나 그렇대. 됐네. 그치? 거의 탄 것 같아. 자, 넘어갈게요. 4번 갑니다. 자, 이런 연구들이 실제로 있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연구는 또한 다음의 사실도 보여주는데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a family of four 이렇게 나오니까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즉 25%의 가구들은 심지어 버린대요. 뭘 버려? 평균 590달러어치나 갖다 버리고 있대. perishable groceries per year. 연간. 자, perishable 하면 무슨 뜻이니 얘들아? 밑에 줬지만 이거 알아야 돼. perish 하면 무슨 뜻이야? 죽다, 소멸하다. 여기서는 음식이 죽은 거니까 상하다. 그치? 상할 수 있는 음식물을 버리는데 연간 590달러어치나 갖다 버리고 있대. 안 사면 590달러를 절약하는 거네. 얘들아 590달러는 대충 얼마? 59만 원인데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 65만 원? 거의 한 70만 원을 갖다 버리고 있대. 오, 개 아까워. 그지? 70만 원이면 뭐 살 수 있어? 미안해. 원박스? 70만 원 정도면 패드 이런 거 살 수 있지 않니? 그지?
못 산다고? 사. 아, 신형은 돈 못해 사. 2년치 모아서 사. 그냥 쓸만한 보급형을 사잖아. 굳이, 그지? 또는 뭐, 그럼 아니면 저기 뭐니, 워치 같은 류를 사든가. 그치? 아, 물론 70만 원으로 뭐니, 피자를 미친 듯이 사 먹거나, 떡볶이를 뭐 매달 얼마씩 먹거나 할 수 있는데, 못 먹고 버리겠지, 당연히. 어쨌든, 엄청난 돈을 매년 버리고 있대. 자, 그 다음에 더 읽을 거야? 아니? 자, 그럼 봐봐라. 이 연구 결과야? 중요해? 자, 첫 번째. 14%나 사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 또한 ends up 똑같은 거 나왔지.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590달러나 버리고 있습니다. 너는 세이브할 수 있어. 그럼 절약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체크 점검해봐라. 명령문이니까 우리 여기 읽기로 했죠. 너의 공급에 대해서 점검해봐라. 뭐 하기 전에? 쇼핑 가기 전에. and 명령문이죠. estimate랑 병렬 처리해야 돼. 자, 지금 여기서 뭐랑 병렬하면 안 돼? 쇼핑이랑 하면 안 되겠네요. estimating 쓰면 돼야 안 돼? 안 돼. 문법 문제 주의. 자, 그리고 견적을 내봐라. 한번 평가를 해봐라. 뭘요? The exact amount. 정확한 양. 어떤 정확한 양? 네가 살 필요가 있을 정확한 양을 평가해봐라. For the next week. 다음 주를 위해 네가 사야 할 정확한 양을 한번 추정해보고 쇼핑 가기 전에 너의 공급품들을 점검해 보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의 공급품은 뭐냐? 응? 쇼핑 할 거, 살 거? 살 거를 점검해 보라. 뭐라고? 예산? 예산을 점검해 봐라. 돈 많은 거 같은데 얘? 막 갖다 버리잖아. 식료품 어디 있는 식료품? 자체 냉장고에 있는 거. 니네 집에 있는 거 점검해봐라. 그리고 살 거는 뭐야? 여기네. 네가 다음 주를 위해 필요한 정확한 양, 살 거를 견적을 내봐라. 그리고 집에 충분히 있다면 살아봐라. 마라. 마트 갔더니 1+1이야. 1+1을 냉동 탕수육도 사고 냉동 짬뽕도 사고 뭐 막 피자도 사고 막 그래서 집에 왔더니 냉장고에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냉동실에 못 들어가. 그럼 어디 해야 돼? 냉장고에 들어가. 근데 나의 오늘 위는 정해져 있어. 친구를 불러. 친구 바빠. 친구 안 와라. 친구 바쁘대. 친구 밥 먹었대. 그럼 이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버려지는 거지. 이런 일이 고작 14%밖에 없대. 우리 집엔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쟁여놓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요. 우리 집에 냉동실의 용량이 점검하지 않아요. 냉동실 넣으면 막 이렇게 되고 냉장고 열면 원래 텅텅 비어 있었거든. 여기 막혀 있어. 그러면 무슨 압박감이 들어? 오늘 밤에 2끼를 먹어야 하는가? 라는 압박감이 막 들거든. 그러면 어디다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 아니, 내 뱃속에 갖다 버리고 날로 살이 찌는 거죠. 배만 볼록 나오지. 밤에 많이 먹으면. 이런 일 다 있잖아요, 집에. 그치? 너 지금은 여러분이 살림 안 하니까 뭐 저렇게 바보 같은 소비를 하나 하겠지만 이제 너희들이 자취할 땐 돈 없어서 이거 못해. 자취할 땐 냉장고 다 텅텅 비어 있다. 언제 깎아자게 될까? 미친 듯이 사는 순간이 온다. 돈을 벌기 시작했어. 이 채우는 기쁨. 막쟁이요. 다 갖다 버려. 했지? 자,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하래. 자, 그럼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체크해라 명령문이야, 시그널 워드 주제문이야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체크라는 걸 보는 순간 그냥 점검해봐라. 별로 명령문 안 같지 않냐? 생각해봐라. 약간 이런 거 같잖아. 근데 이거는 구체적 상황에서 진짜 체크해봐라네. 주제문 6이네요. 됐지? 자, 그리고 그것은요. 또 하나 더 볼게요. This is a good time. 좋은 때다. to 부정사 하기에 이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it's the time to 부정사 나 주제문 이런 거 할 때야. 근데 할 좋은 때야. 더 강조 나 주제문 하나 더 있었네요. 자, 그럼 뭐도 해라? 갖다 버리래. 응? 뭐를? 날짜 지난 거 갖다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무엇을 분명히 해야 하냐면 상한 음식은요. 보이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접 다 먹으십시오. 유접하면 고갈시키다 다 먹다야. 뭘 다 먹어요?
good leftover. 자, leftover 남은 거야. 즉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supplies 같은 거죠. 우리 집에 있는 거. 근데 상태 괜찮아. 안 상한 남은 거 다 먹으세요. For that day's meal. 그날 저녁거리로. 자, 갖다 버리고 먹을 거 먹고 상한 음식은 보이는데 놓으세요. 이때가 좋은 때래. 언제가? 지금 쇼핑 가기 전이야, 가고 나서야, 가서야. 가기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어? 니네 집에 있는 거 좀 살펴보고 살 예산이나 필요한 것들 잘 생각해봐. 그리고 지금 뭐 할 때야? 냉장고에 있는 거 먹을 만한 거 먹을 때야. 살 때가 아니고 먹을 때야. 이렇게 소비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쉬운 글이었네요. 그치? 답 몇 번? 인내하라. 쇼핑 가기 전에 참아라. 맞는 말 같지 않니? 인내는 쇼핑의 전략적 쇼핑의 미덕입니다. 사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집에 다 있습니다. 이 얘기야? 아니죠. 몇 번? 5번. Cut food waste. 음식 쓰레기를 줄여라. 어떻게 해서 줄여라? 방법 나오면 이게 다 주제문. 여기가 중요한 거죠. Mindful shopping and meal planning. Mindful 무슨 뜻이야? 마음을 다해서. 이건데 무슨 뜻이냐?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신중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신중한 쇼핑과 식사 계획을 통해 음식 쓰레기를 줄이자. 왜? 돈 아끼려고? 그치, 환경을 생각해서겠죠. 물론 여기서 돈도 절약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음식 쓰레기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라는 필요한 소비, 친환경적 소비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글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였을 거예요. 그치?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해. 지구를 위해서도.